이번 시간에는 공간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육 시간인데 며칠간 계속 걸쳐서 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에너지에 대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공간 에너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풍수지리를 알라 그러면은 또 공간 에너지를 알아야 되더라.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뭐 지역의 물령론이나 관상이나 이런 거하고 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유사하진 않습니다. 폭과 깊이가 좀 틀리죠. 근데 내가 지금 공간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은 아마 못 알아들을 겁니다. 줄탁동시가 돼야 되죠. 왜 못 알아듣느냐, 이게 너무 어렵죠. 뭐 나는 뭐 독서량이 수만 건 되고 이런 공부를 갖다가 수십 년 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치를 터득해 가지고 알고 설명을 하지만은 인생 경험도 없고, 또 인생 경험이 있다고 해도 독서량이 적거나 인생 경험이 적거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면은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때까지 내가 이걸 설명해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과천에 가면은 이 공간 에너지 우리나라의 그 최고 대가가 있어요. 서울대 지리학과 나와서 중학교 교사, 지리학교 교사를 하면서 옛날에 EBS 교육방송에서 그 지리를 가르쳤죠. 그 스타 강사인데 그 안중현 씨라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이 말을 알아들었고 나머지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사람들도 못 알아들을 걸 왜 이야기하느냐. 과천에 뭐 그 안선생처럼 알아듣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고, 그것도 기록으로 남기고 싶고, 기록으로 남겨놓으면은 또 뭐 후학들 중에서 이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어보는 거는 좋은데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그냥 나가셔도 돼요. 모든 줄탁동시가 돼야 되죠.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경제학 교수라고 해도 최소한 고3 수능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학생한테 이야기를 해야 서로 알아듣고 서로 고맙죠. 가르쳐줘서 고맙고 알아줘서 고맙고. 근데 초등학교 중학생한테 이야기하면은 서로 오해해서 서로 욕하고 서로 원망만 하죠. 그렇습니다. 공간 에너지, 병을 고치고 건강을 가져주는 공간 에너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걸 알기 전에 이제 도입 부분이 필요하고 서론이 필요하고 밑밥을 좀 깔아야 되겠죠. 그 뭐냐, 주역입니다. 또 두 사람 주역이 뭐냐 이러는데 사실상경 중에 주역, 공자가 2편 3절에 뜨는 주역. 주역은 네 가지가 있어야 상이 나오고, 네 가지는 뭡니까? 태양, 소음, 소양, 태양을 말하죠. 이 상이라는 건 코끼리 상자죠. 꼴, 모양, 구조, 형상,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이죠. 상. 저기서 말하는 지금 이야기는 상은 한자에 이거에 해당됩니다. 자, 다시 주역은 네 가지,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 있어야 상이라는 말은 꼴, 모양, 구조, 형태, 형상을 말합니다. 상이 나오고 이 상을 보면은
이 상을 보면 그 상 속에 숨어있는 뜻과 이치와 기륭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실질은 상과 형식을 만들어내고 형식과 상은 거꾸로 그 실질을 대변하고 지배하고 만다. 간단한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복을 만들어줘야죠. 제복을 만들어내놓고 그 제복에 종속되고 말이죠. 왜 군인한테 군복을 입히고 학생한테 학생복을 입힙니까? 그리고 상과 형식을 만들어내고 실질은 상과 형식을 만들어내고 또 반대로 그 상과 형식이 지배당하고 만다. 또 형식과 상은 거꾸로 그 성질을 대변하고 지배하고 만다. 그래서 뭐 마음을 잘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라 합니까? 무슨 뭐 관상보다 사주보다 침상이라고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주가 마음을 만들어내고 마음이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이야기도 못 알아듣겠죠. 그리고 상을 한 단계 더 높여서 그림과 부호로 표시한 주역의 궤도 우주를 그대로 모사한 것이라 역시 만물의 뜻, 이치, 기륭이 나타나 있다고 했다. 현상과 본질은 절대적인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 성상불이 이사무의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죠. 즉 상남한상은 내외 상통으로 겉에 드러난 상이 곧 내면이기에 상을 보면은 그 속을 알 수 있고 생긴 대로 살고 놀고 꽃값을 떨고 주위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래도 뭐 여러분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뜻이 어긋나더라도 최대한 비유를 들고 최대한 쉽게 설명해서 조금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생긴 대로 놀고 꽃값을 뜬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상남한상 물건이든 생물이든 사상이든 제도든 간에 이쁜 것들이 이쁘게 생기는 것들이 그 속도 이쁘더라. 보기 좋은 뜻이 먹기 좋더라. 일반적으로 미남 미녀를 갖다가 시기 질투해서 성격이 나쁠 것이다, 문란할 것이다, 실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상남한상은 큰 게 좋고 일반적으로 큰 게 좋고 이쁜 게 좋다 이 말입니다. 특별하게 아주 그 정밀 기계는 짠 게 좋을 수도 있죠. 그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노틀담의 고추는 또 그렇게 평평하게 생겼지만 마음은 비단이고 천사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100에 1, 2%에 해당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보기 좋고 크고 보기 좋은 거 이쁜 것들이 좋은 기운을 속도 이쁘고 좋은 기운을 발생시키고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풍수지리 쓸 때 산 모양이 이뻐야 되지 산 모양이 험하면 안 되죠. 그 주위에 바위가 있더라도 바위가 이쁜 거는 아름답고 단단하고 이쁘고 아름다운 거는 좋은 기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근데 못생기거나 험하게 생긴 것은 나쁜 기운이 나와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생긴 것도 무섭지만 실질적으로 무섭죠. 토끼는 우습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습죠. 뱀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싫습니까? 자, 밑밥을 깔았고 지금은 이제 공간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이거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을 건데 여러분이 공간 에너지라는 주역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조와 형태 지금 모양에 따라서 나오는 에너지라는 것은 여기
키라고 말할 수 있고 오로라고 할 수도 있고 전기자기장이라고 할 수 있고 주파수라고도 할 수 있고 뭐 햇빛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공간 에너지라 근데 공간 에너지는 처음 들어봤죠. 공간 에너지란 추억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조와 형태에 따라서 나오는 에너지의 흐름과 특성과 작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의 흐름과 특성, 작용은 반대로 구조와 형태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공간 에너지가 스스로 우주의 진동을 통하여 구조의 형태를 형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조 형태 생기는 거에 따라 나오는 에너지가 틀린다 이 말입니다. 에너지가 틀리더라. 어? 에너지 틀리더라. 구조와 형태에 따라 가지고 생긴 대로 에너지가 틀리더라 이게. 그러고 나서 또 뭡니까? 어떤 에너지의 흐름 특성 작용은 반대로 구조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한다. 이 나오는 또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다시 이걸 갖다가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사람이 형식을 만들어내고 형식에 시비를 당하듯이 부익부 삐니삐니죠. 이쁜 사람은 이쁜 말과 행동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은 또 상대방의 피드백도 이쁘고 좋은 게 오고 또 자기 스스로도 더 이뻐지고 더 좋게 되죠.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실질은 상과 형식을 만들어내고 이 형식과 상은 또 이거에 본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또 좀 더 확대해 하면은 신과 우주가 인간을 만들어내고 부모가 자식을 낳지만은 처음에는 자식이 부모 말 듣다가 나중에는 부모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나중에는 부모가 자식 따라가지고 거꾸로 신과 우주가 인간 따라오고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공간의 에너지라는 것이 스스로 우주의 진동을 통하여 새로운 걸 갖다가 만들어내더라. 응? 새로운 구조의 형태를 만들어내더라. 자, 연기래가 이야기하면은 공간의 에너지가 구조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이 구조의 형태는 만들어진 구조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키가 있다 그랬죠. 이건 뭡니까? 에너지가 틀리다진데 이 에너지는 다시 또 이쪽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 말이야. 아휴, 여러분들이 알아듣겠나 싶네. 자, 공간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풍수지리를 알아라 그러면 공간 에너지도 알아야 돼요. 아까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상이고 또 풍수지리에서 이야기하는 물력론하고 가깝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텅 빈 것 같지만 수많은 에너지가 꽉 차 있는 무한대의 바다로 엄청난 에너지가 불생불멸로 생성되고 소멸되는 곳이다. 주인공은 너희죠. 공에서 연기를 했죠. 불교식을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우리 지금 사는 데는 어떻습니까? 에너지로 꽉 차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는 4%가 밖에 안 되겠다 그랬죠.
우주를 구성하는 에너지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4%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96%는 분명히 존재하는 아직 잘 알지 못한다고 하죠. 96%의 에너지 중에 암흑 에너지가 약 70%, 72%를 갖다가 차지하고 이게 반중력 또는 팽창력을 가진 에너지를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인데 그냥 공이 아니고 진공 모유. 공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더라. 우주 빅뱅 이론도 특이점에서 인프레션 이렇게 폭발했죠. 그래서 공간 에너지라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 우주 시대는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공간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공간 에너지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아래에서는 공간 구조, 즉 형태에 의해 발생하는 공간 에너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공간 에너지를 갖다가 어떻게 인간 생활에 유익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장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계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많은 분야 중에서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 공간 구조, 즉 형태에 의해 발생하는 공간 에너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형태, 즉 구조가 그 형태에 따른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 아까 설명했죠. 공간 구조물의 형태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대표적인 예로는 피라미드를 들 수 있다. 피라미드 에너지가 작동하는 곳은 심신 모두 건강해지고 여름에도 우유 등 음식물이 쉽게 부패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며 변하더라도 썩기보다 발효되는 경향이 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거 이야기합니다. 이집트는 피라미드가 아니죠. 전 세계에 걸쳐 피라미드가 있죠. 근데 가장 유명한 게 이집트 피라미드니까 이집트 피라미드를 예를 듭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는 피라미드 이 구조물에 의해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심신 모두 건강해지고 여기에서 잠을 자거나 하면은 여름에도 우유 등 음식물이 쉽게 부패하지 않더라. 오래 보관할 수 있더라. 변하더라도 썩기보다는 발효가 일어나더라. 그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 구조물 형태에 따라서 나오는 에너지가 틀리더라. 이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는 여기에 좋은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라든지 하여튼 물건이 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 말입니다. 그 형태에 따라 나는 에너지가 틀리고 작용하는 게 틀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분명히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라미드 에너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업과 풍수지리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구조와 형태에서 에너지가 나오며 구조와 형태에 따라서 나누는 에너지의 흐름, 강약, 작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걸 알아야 풍수지리의 진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팔공산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 팔공산 등산로가 여러 개 있죠. 그 다 한 번씩 올라가 봐야 돼요. 정상에 올라가서도 대구 쪽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게. 동서남북 다 바라봐야 돼. 그거 마찬가지로 동서양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동서양을 알고 동서양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옛날을 알고 지금을
알아야 되고, 또 고금을 상호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것들을 가지고 동서고금을 알고 동서고금을 비교한 것을 다시 과학하고 비교를 해야 돼. 그 과학 중에서도 물리학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전체 물리학, 우주 물리학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물리학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하면은 1 플러스 1은 1이 아니고 10이 되고 100이 됩니다. 거기다가 내가 또 발효를 시키라 그랬죠. 완전히 소화를 시키고 발효를 시키고 소화를 시키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100이 아니고 200, 300 된다. 1000이 된다. 그래서 풍수지리도 잘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아까 이야기한 동양을 알고 서양을 알고 동서양을 비교하고 옛날을 알고 지금을 알고 옹고지신이 해야죠.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고 동서고금을 알고 동서고금을 비교한 걸 다시 과학하고 비교할 줄 알아야 되더라. 그걸 갖다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발효시키고 소화시켜야 돼. 소화시켜서 발효시켜서 새로운 거로 만들고 소화시켜서 완전히 내게 돼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지행합의를 해야 되고 능수능란한 지행합의를 돼야 되고 또 능수능란한 자리이태의 지행합의를 돼야 된다. 아는 단계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하죠. 눈으로 아는 게 있어요. 눈으로 아는 게 뭐냐? 이쁜 여자, 아 이쁘다. 금강산이가 아 아름답다. 눈으로 아는 거죠. 눈으로 알아가는데 머리로 알아야 된다. 이성으로. 응? 머리로 알아가는데 이걸 가슴으로 내려야 돼. 예? 가슴으로 내려가지고 감성으로 알고 온몸 전체로 느껴야 돼. 예? 이까지 알아가 안 된다 이거야. 이거는 무의식까지 알아야 돼. 이거 안 돼. 무의식이 무슨 뭐 해야 되나? 지행합일이 돼야 돼. 예?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같이 돼야 돼. 야구 선수가 뭐 이론만 많이 알면 뭐예요? 뭐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땅땅 때려가지고 살 때 때려야지. 뭐 지행합일이 이걸 끝나면 안 된다 이거야. 능수능란한 지행합일이 돼. 6번째. 프로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근데 능수능란한 프로가 됐는데 이게 도가 높이면 마정이 높다 그랬죠. 이놈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돼? 사회에 온갖 해악을 끼치고 결국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치더라. 이거 안 된다 이게. 뭘 해야 되냐? 자리이타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자리이타에 능수능란한 주행해봐야 돼야 된다. 7단계. 7단계. 이 아름의 단계라는 게 7단계를 거쳐야 돼요. 공간 에너지는 형태, 다시 이야기합니다. 피라미드 에너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역과 풍수지리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구조와 형태에서 에너지가 나오며 구조와 형태에 따라서 오는 에너지의 흐름, 강약, 작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와 구조는 형태, 상을 말합니다. 에너지와 구조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작용을 하는 것이다. 형태, 즉 구조, 상은 에너지 흐름을 변화시키며 반대로 어떤 에너지 흐름은 형태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즉 공간 에너지는 형태 구조에 의해 그 흐름이 변하기도 하지만은 공간 에너지 스스로 우주적 진동을 통하여 형태, 즉 구조상을 형성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나선형 구조로 이루어진 은하계가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죠.
이 강력한 에너지에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형태가. 또 나무잎의 전개 방향을 보면 그 전개 과정이 황금 분할에 따른 비율과 프랙탈 구조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잎이 이렇게 쌍으로 달리죠. 황금 분할이 뭐냐 하면 1대 1.618을 갖다가 황금 분할이라고 합니다. 프랙탈 구조가 뭐냐 하면은 그냥 여러분 가장 쉽게 초등학교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부분과 전체는 유사선을 가진단 말입니다. 뭐가 들었겠죠. 그러니까 뭐냐, 애들 블럭놀이 하는 거죠. 블럭놀이. 이 쪼매난 거 블럭 있잖아. 이걸 갖다가 막 끼우고 해가지고 코끼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죠. 이 조그마한 블럭들이 코끼리를 만들지만 전체적으로 코끼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블록 하나하나가 모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이해하시면 쉽겠죠. 프랙탈 구조의 형성은 아마도 우주와 자연이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간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나 싶겠는데 혹시나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걸 갖다 자료로 남겨놓으면은 후학들이 이걸 갖다가 아는 후학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